창원에서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2차 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해 시행합니다. 가덕 신공항 지지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가덕 신공항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많은 가운데 지자체들은 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가족 모임 이후 일가족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생활 깊숙이 코로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경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에 일가족 5명의 확진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 4일. 하지만 5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불과 하루 새 일가족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 16명이 참석한 제사가 열린 건 지난달 25일. 제사에 참석한 가족 중 초기 감기 증상을 보였던 322번의 가족 5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 또 다른 가족 5명과 이 중 1명의 배우자가 확진된 것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제사에 참석했던 322번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예식장에 가는 등 만났던 지인 4명도 감염됐습니다. 이미 2차 감염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제사 모임에 가족 일가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든지 또는 여타의 상황들을 놓고 이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료진이 면밀히. 지난달 26일 창원에 또 다른 일가족 13명 중 6명이 확진된 중심에도 제사를 위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모임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가족이 있는 집 안으로까지 코로나19가 파고든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가족과 지인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제사에 대해서 가능하면 참석 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나 또 11월에 많은 묘사 중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사 이후에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은 꼭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 일가족 관련 접촉자는 1,300명을 넘어선 상황. 추가 확진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간절함 속에 경남도는 7일부터 시행될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경남형 개편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도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해 시행합니다. 이번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중점 방향은 지역별 맞춤형 대응인데요. 기존 1단계에선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지만 개편 방안은 중점 일반 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됩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해 불법 유사 방문 판매 행위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축소돼 왔다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김해 신공항 반대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최근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넘어 가덕 신공항 지지를 위한 목소리가 지역민을 넘어 정치권 중심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오랜만에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신공항이 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5일 열린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도와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가덕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4일 이 대표는 가덕신공항 관련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20억 원을 내년 국토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지 의사를 공식 석상에서 밝힌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 김해공항 소음 피해가 축소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가덕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부산 시민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도 피해가 축소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지방항공청이 실시한 공항 소음 영향도 용역 결과 불암동과 일부 지역에 그쳤던 소음 피해 지역은 김해만 내외동 등으로 3.5배 확대됐고 피해 시민들은 10배 늘어난 7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총리실이 법제처에 맡긴 유권 해석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목소리와 정치권의 가덕신공항 밀어붙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경남에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매년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구지은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이 경남 지역에도 폐교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단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작은 학교들의 폐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기준 경남의 폐교 수는 582곳으로 전남 828, 경북 729곳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982년부터 지속적인 매각에 나서 582곳 중 328곳의 매각을 완료했지만 보유 폐교의 수가 254곳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보유 폐교 현황을 보면 경남 254곳, 경북 249곳, 강원 214곳, 전남이 192곳 순입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의 경우 보유 폐교의 수가 100곳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경남 지역의 폐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폐교 학교가 늘고 있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의 보유 폐교가 줄지 않는 배경에는 도내에 폐교되는 농산어촌 학교의 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폐교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초중고등학교 10곳이 폐교됐고 2017년 3곳, 2018년 8곳, 2019년에는 11곳, 올해 현재까지 5곳 등 모두 37곳의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교 입학자원 감소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폐교가 늘어나자 중고등학교는 이미 권역별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 당연히 폐교되는 학교 수도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 지자체에선 학생들 유치하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명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동창회, 그리고 학부모가 똘똘 뭉치고 있는데요. 학교 부근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성 영호초등학교와 남해 상주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 고성과 남해는 임대용 공동주택 제공뿐만 아니라 빈집 지원, 귀농귀촌 사업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사업의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있는 영호남 4개 초등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학교 살리기에 나선 소식도 들리던데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달 29일 거창 가북초와 신원초, 전북 부당초, 남원 삼해초 등 폐교 위기 4개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 학교 살리기 전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면단이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 건데요. 아마 함양의 서화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함양 서화초의 경우 지난해 11월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로 10명이던 전교생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학생들 전입으로 늘어난 함양군 인구는 현재까지 54명인데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서 전입한 케이스로 지원자가 너무 많아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습니다. 이에 함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유토피아 사업 시범 지자체가 되기도 한 거죠. 영호남 초등학교와 연합해 이런 효과를 거두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네, 앞서 언급한 함양의 소아초뿐만이 아니라요. 각 지자체와 학교들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공 사례도 제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해 고현초등학교도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고현초의 경우 입학 장학금 100만 원의 공약을 내걸고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폐교위기 초등학교의 도전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학생은 물론이고 함께 이사를 오는 가족까지 늘어 석 달 새 마을 전입자 수가 2배로 많아졌습니다. 전학을 희망하는 상담 문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거나 책을 펴내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남해군과 마을 주민이 새로 단장해 무료로 내준 빈집까지 만족도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작은 학교들의 잇따른 폐교는 결국 인구 절벽에 부딪힌 작은 단위 지자체들의 현실인데요.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와 지자체, 주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기에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 학교들이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지법은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쯤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모님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자극적인 성희롱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예술중심 대안학교인 거창 연극고등학교가 5일 개교식을 열었습니다. 거창군 위천면에 설립된 거창 연극고는 학년당 2학급씩 전체 6학급 90명 정원으로 연극과 뮤지컬에 특화된 교육 과정과 예술체험 활동에 중점을 둔 대안학교입니다. 연극고는 올해 3월 1일 개교했지만 코로나19로 이날 공식적인 개교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이 지난달 1조 9,7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5일 내놓은 부울경 주식거래 동향 자료를 보면 이 지역 상장사 194개 사이의 시총은 49조 2,740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3.86% 줄어들었습니다. 부울경 주식 투자자 거래량도 전달보다 25.42%, 거래대금은 39.7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미래교육 테마파크 실시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번 실시 계획 인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추후 건축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467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의령군 서동리 48,496제곱미터 부지의 3개 건물로 조성되며 미래학교를 도민과 교육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